보시면 기부금도 출제 많이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분명히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죠?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비용으로 하나도 인정하면 안 돼, 원래는. 그죠? 근데 공익성이 있다 보니까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송금으로 한도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접대비하고 다른 점은 접대비는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부금은 증빙 요건은 없어요. 바로 기부금 한도를 따집니다, 바로. 알죠? 한도를 따져가지고요. 이게 만약에 기부금 한도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송금, 불산입이고 기타 사유출입니다. 제가 아마 그 예전에 한번 우리가 사유출이라는 게 이거였죠. 뭐냐면 사유출이라는 게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에요.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지만 세법에서 순자산의 감소를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가 실제로 사유출의 정의다. 대부분 왜 주주와의 거래가 아님에도 송금으로 영원히 인정하지 않으면 대부분 부당하니까. 맞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지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사유출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애가 딱 두 개밖에 없다. 첫 번째가 법인세.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얘예요. 기부금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도 부당한 유출은 아니죠. 근데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한도 초과하면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을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사유출은 사유출인데 기부금 한도 초과를 만약에 기타 사유출이 아니라 상여 배당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은 뭔 죄예요? 갑자기 세금을 내러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발 기부하지 마세요. 저 꺼져. 이렇게 보자마자 그래서 기타 사유출. 진짜? 자, 됐고. 그래서 기부금 한도를 우리가 초과하면,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면 기타 사유출이고요. 한도 내에서는 송금으로 인정. 자, 그러면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 의제 기부금 빼면 기부금의 정의, 기부금의 분류, 현물 기부금 평가, 그 다음에 기부금의 어느 년도 기부금으로 볼 거냐. 접대비하고 유사하죠, 여러분들? 네. 근데 뜬금없이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애가 나와요. 의제. 두들 패고 싶죠, 그냥. 의제 간주 나오면, 그냥. 저도 싫어요. 세법할 때 의제 나오면, 여기 짜증나는데, 이렇게. 근데 시험에는 당연히 우리가 싫어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의제 기부금 출제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의 정의는 이미 접대비에서 같이 비교하는 거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의제 기부금 할게요. 의제 기부금. 자, 일단 우리가 의제 기부금 있죠. 자, 의제 기부금은요. 자, 일단 기부금 자체는 당연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기부한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부금 동네는 다 특수관계인 이외의자입니다. 알죠? 그리고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득 본 걸 싫어한대요? 손해 본 걸 싫어한대요? 세법은 손해 본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득 보면 세금이 늘죠. 느니까 아름다운 자식이고 만약에 손해를 보면 이 새끼들 혹시 세금 줄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되게 싫어합니다. 알죠? 근데 여기는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와의 거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챙겨주실 게 있어요. 이 기부금에서 이 용어 잘 나오거든요. 뭐냐면 정상가액입니다. 정상가액은요,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한 걸 우리가 정상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정상가액. 알죠? 정상가액이라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 손해본 거니까 여기요. 뭐냐면 우리가 시가의 70%보다 싸게 팔았다. 일단 그 다음에 여기 시가의 130%보다 비싸게 매입했다. 그러니까 세법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잖아요. 그럼 손해보면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만큼은 손해볼 수도 있지. 특수관계는 아닌데. 맞죠? 근데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한 것보다 더 손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너무한 것 같은데 기부한 거 아니야? 특수관계도 없는데? 맞죠? 마치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는 제가 손해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그럼 기부했겠네. 특수관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손해를 봐? 아시죠? 그럼 나중에 이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별도로 보고요. 그럼 나중에 12장 가서 할 거고.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해보시죠.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고가 매입부터 먼저 할 고가 매입. 자, 이번에 시가 1,000원짜리 토지 있죠? 시가 1,000원짜리 토지를 1,500원에 산 거예요. 매입. 자, 매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고가 매입이잖아요. 고가 매입이면 우리가 시가의 몇 %까지는 특수관계인 이외자와의 거래에선 비싸게 사도 괜찮은 거예요. 130%니까 1,300원. 그렇죠? 그래서 1,300원까지는 괜찮아요. 되시겠어요? 근데 1,300원까지는 괜찮은데 1,500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200원을 더 줬죠.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그럼 이거는 기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장부에서는 이걸 기부금으로 처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여러분들. 세법에서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부금은 아까 한도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항상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회사의 금액은 세법상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럼 회사는 기부금으로 처리를 안 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내일 할 기부금에서 200원을 별도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안 불러올 거예요. 기부금 200원 안 불러오죠. 당연히 회사는 처리 안 했는데.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거 요 200원이잖아요. 빵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기부금 한도가 5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송금, 불산입, 기부금 한도초가 150원 나오겠죠. 그렇죠? 기타 사유주. 그래서 나중에 주의하실 건 요 200원을 컴퓨터가 안 불러올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별도로 세팅을 해야 기부 한도하고 요 200원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본 거고요. 우리는 세무 조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세무 조정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는 세무 조정을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림으로 이해를 한 거고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세무 조정할지 그걸 설명 좀 해볼게요. 일단 여기 무시하시고 다시 올 거예요. 마지막에 띄운 거 저가 양도거든요. 일단 지금은 고가 매입 의제 기부금 해볼게요. 방금 시가 1,000원짜리 토지를 1,500원 주고 샀죠? 맞죠? 그럼 장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차변에 1,500원 주고 샀으니까 토지 1,500원, 대변에 현금 1,500원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네, 1,500원 주고 샀지만 아까 시가 1,000원짜리면 1,300원까지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법은 토지를 얼마까지만 인정하냐면 1,300원까지만 토지 가액으로 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차변에 토지는 1,300원. 그럼 나머지 200원 특수관계자 아닌 자한테 더 준 건 기부한 걸로 보겠다. 기부금 이렇게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 해볼게요. 자, 그럼 장부는 비용이 0이죠? 근데 세법은 비용이 200입니다. 그러면 세법상 비용이 증가해야 되겠죠, 200이. 그래서 송금, 산입이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장부는 토지라는 자산이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의 증가. 세법은 자산이 1,300까지만. 그럼 토지라는 자산이 200이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토지가 줄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고가 매입 의제 기부금 있잖아요. 고가 매입 의제 기부금은 반드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라는 세무조정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왜냐? 장부는 취득가액을 다 우리가 비싸게 산 걸 그냥 전부 다 자산 다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법은 130%까지만 자산으로 인정하겠죠. 그럼 당연히 세법상 자산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고가의 의제 기부금은.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법은 요걸 기부금으로 보자. 200원. 장부는 기부금 처리 안 했는데. 그렇죠? 그럼 만약에 세법상 한도가 5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송금, 불산입, 기부금 한도초가 150, 기타 세율 나오겠죠? 그죠? 네. 고가의 의제 기부금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컴퓨터가 안 걸어줘요. 맞죠? 왜냐면 회사가 기부금 처리 안 했으니까 안 걸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세법상 기부금 200원이니까 기부금 200원을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의제 기부 일단 예, 무조건 기부금을 잡아야 돼요.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은 고가의 의제 기부 했으니까 이제는 싸게 파는 저가 양도 의제 기부 해볼게요.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보죠. 그림으로. 여기 자 보시면 아까 여기까지 했죠. 고가 매입. 자 이제 저가 양도요. 자 회사가 시가 1,000원짜리 토지 있죠? 얘를 500원에 판 거예요. 500원. 500원. 그럼 우리가 특수관계인 이외자와의 거래에서 얼마까지는 싸게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700원까지. 맞죠? 700원까지는 싸게 팔아도 되는데, 예, 200원이나 더 싸게 판 거예요. 덜 받은 거야. 맞죠? 세법은, 야, 700원까지는 싸게 팔아도 상관없다. 근데 200원 더 싸게 팔았네? 그러면 상대방한테 기부했니? 여기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 나는 것만큼은 기부금으로 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기부금 별도로 세팅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장부에서 기부금 처리 안 할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세법상 한도가 5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이때는 송금, 불산입 똑같이 기부금 한도초가 150, 기타 세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자, 넘어가. 이거 분개해볼게, 분개. 자, 분개. 예. 보세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500원에 팔았죠? 시가 1,000원짜리 토지를. 근데 여기 1,000원이 아니라 800원이잖아요. 맞죠? 이거 뭐냐면, 우리가 토지를 없앨 때는 장부상에서 없애죠. 그럼 장부상에서는 원가로 없애요? 시가로 없애요? 원가로 없애요, 원가로. 맞죠? 그래서 아까 시가 1,000원짜리 토지는 800원 주고 산 토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부에는 토지는 800원 적혀져 있는 거, 시가는 1,000원이지만, 그럼 당연히 장부에서 제거할 때는 장부가액으로 제거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토지는 800원이라고 가정, 시가 말고, 맞죠? 시가 말고 장부가액이. 자, 얘를 500원에 팔았어요. 그럼 당연히 장부에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원 이렇게 적었겠죠. 그죠? 자, 근데 세법. 세법은 얘를 이 고가 매입하고 똑같아요.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볼까요? 이거 의제 기부금이니까 시가 아까 1,000원이었죠. 거기에 70%인 700원에 처분한 것을 간주해 버려요. 그렇죠? 간주잖아요, 간주. 간주니까 여기야. 일단 이거 보지 마시고 간주니까 그러면 800원짜리를 700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면 처분 손실은 얼마?
100원. 그렇죠. 100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그다음에 차변에 지금 빵꾸 나잖아요. 요거 기부한 것으로 볼게. 200원. 자, 이 분계가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 천재입니다. 이해되세요? 좀 잘 안 되실 거죠. 처음에 이게 무슨 분계인가 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바로 이해되시면 여러분 잘하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쪼개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건지. 예, 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저도 잘 이해 안 됐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 잘 안 됐어요. 뭐냐면 세법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토지는 800원 없어지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상가액인 시가 1,000원에 70%인 700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일단 7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처분 손실 100원. 여기까지 동의되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선생님, 저는 500원 받았거든요? 근데 왜 700원 받았다라고 하세요? 그렇죠?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세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정상가액인 700원에 처분한 것도 받았다. 받자마자 200원을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준 거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 일단. 뭐 현금은 결론적으로 차변에 500원만 적히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준 걸로 보는 거예요. 특수관계 없는 자니까 기부했네. 그래서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있던 것처럼. 그렇죠? 일단 정상가액에 처분했고 돈 받자마자 차이 나는 금액을 준 거다 상대방한테. 그렇죠? 근데 특수관계 없는 자니까 기부했네? 이렇게 보면 이 위쪽 분계랑 아래쪽 분계가 합치면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여기 장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익이 영향 주는 거, 이익이 영향 주는 거. 그죠? 그러면 장부상 비용 300, 세법상 비용도 300. 맞죠? 그럼 이익의 차이가 없어요. 없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여기. 저가양도 의제기부금은요, 세무조정, 아니, 뭐야. 저가양도 의제기부금은 세무조정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처분 손실이 세법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싸게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장부는 되게 싸게 판 걸 다 처분 손실을 졌겠죠. 그렇죠? 근데 세법은 70%까지 70%의 처분, 시가의 70%의 처분한 것으로 보니까 세법이 처분 손실이 작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만큼 기부한 것으로 보니까 기부금 비용이 더 있어요. 그렇죠? 처분 손실 비용이 작은 것만큼 기부금 비용이 더 있어. 그렇죠? 아니면 처분 이익이 세법이 더 있어요. 처분 이익이면. 그렇죠? 그러면 처분 이익 수익이 더 있지만 기부금이란 비용이 더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익의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아마 저자분이 든 사례는 이익일 거예요, 이익. 저자분이 거기에 든 사례는 아마 400원짜리를 500원에 판 걸로 나왔을걸요? 맞나? 고가 매입에. 저자분 거는 300몇 페이지냐? 316페이지네요, 저자분이 한 건. 저자분이 한 거는 400원짜리를 500원에 판 거. 저는 1000원짜리, 800원짜리를 500원에 판 거고. 그죠? 어차피 똑같아요. 처분이익이 세법이 더 있어요. 그거 댁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쉬워. 댁에 가서 보시면 댁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죠? 결론은 세부정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 장부는 기부금 안 적잖아요. 세법은 기부금이 있는 걸로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러오기, 기부금도 먼저 우리 실기할 때 불러오기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럼 장부상 기부금 불러와요. 장부에서 기부금 처리한 거. 당연히 이건 안 불러옵니다. 장부에서는 기부금 처리 안 했기 때문에. 맞죠? 하지만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예, 세법상 금액이니까 기부금 200, 뭐지? 뭐 깜짝, 뭐야? 기부금 200원, 뭐지? 뭐야, 이거? 그죠, 뭐, 팔인가? 기부금 200원. 깜짝이야. 왜 이렇게, 그죠? 날파리가 뭐 엄청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기부금 200원을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되나 봐요. 당황스럽네요. 되셨죠? 자,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의제기부금 마무리 할게요.